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비전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글로벌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서구에 조성됩니다. 그동안 중간 연결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가 이른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초등학생들의 졸업식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겠다고 못 박았고 부산시는 제2활주로 추가 건설을 비롯한 개항 이후 발전 방안까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공항이 되기엔 아직도 부족한 계획들이라며 문제점들을 꼬집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에 2029년 12월 개항을 명시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나온 방침인 만큼 공항 건설 의지를 다지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1일 신공항 비전 선포식을 통해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등 남북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계획을 반기면서도 관문 공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는 제2활주로 건설과 항공수요 증대를 고려한 미래 교통망 및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라! 국토부 기본계획에 예정된 신공항 진입도로 왕복 4차선과 복선철도 하나로는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거점 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를 아무리 크고 지어놔봐야 거기에 노선이 없으면 사실상 여객이나 화물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지금 거점 항공사를 빨리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특히 개항 직후 제2활주로 건설 착수와 화물터미널, 주차장의 확장 등 인천공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덕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장 면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 인천공항을 비유하자면 20분의 1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관문공항 기능할 수 있냐. 시민단체는 이 밖에도 4월 신설될 공항건설공단에 전문성 있는 CEO를 선임할 것과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구 동대신동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 중간 연결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삼복도로로 이어지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이 보동길에서 망향로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최근 이곳에 흰천이 덮였습니다. 망향로와 보동길을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망향로와 보동길 사이 연결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요 해가서 회전식 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 시간은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이제 힘이 덜 들지.
회전식 도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층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로 5바퀴를 돌아나가면 위아래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전국 공공도로 가운데 회전식 구조의 도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로의 길이는 131m, 폭은 8.8m입니다. 평상시에 그 우회하던 그 도로에 7, 8분 걸리던 시간이 한 1, 2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편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도입해 시민들의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가격이 치솟는 사과와 배는 계약 재배 물량은 물론 민간 산지 출하를 늘리는 등 16대 설 성수품 공급을 늘립니다. 16대 품목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등입니다. 이는 평시 1.5배 수준인 25만 7천 톤 공급으로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습니다. 품목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7만 4천 톤을 출하합니다. 배추와 무도 한파 등에 따른 수급 상황에 따라 4만 5천 톤 가용 물량을 최대한 방출합니다. 또 닭고기와 계란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선란 112만 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할인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현장 구매 시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농축수산물 전통시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 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졸업 시즌이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한 초등학교는 조금 이른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 시작과 함께 치러진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학교 증축 공사로 때늦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큰 도로에서부터 교문 앞까지 꽃다발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이날은 학교가 문을 연 이래 두 번째 맞는 졸업식 날. 주인공들은 사각모와 졸업 가운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생의 첫 졸업장은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큰 사진도 띄웁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즐거웠던 기억과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져서 아쉽기도 한데 중학교 가서 다시 친구들 사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중학교, 같은 친구들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아직 철없고 밥 투정하고 그랬지만 저희 6학년 때는 좀 더 어른스럽게 성장한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의 이별의 시간.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큰 환호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졸업식을 준비하다 보니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이 또 이렇게 추억들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키운 꿈과 끼를 이제 더욱 많이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동생들의 작별 인사와 직접 만든 작별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교가까지.
지난해 이 자리의 주인공도 찾아와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2회 졸업 친구들아, 졸업 축하해. 졸업식 한다고 온 셈에 다시 와보니 감회가 새로워. 중학교 내가 가보니 별거 아니더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지가 하던 것처럼 잘할 거야. 다시 축하해. 마스크를 벗고 치르는 첫 졸업식. 이날 136명의 주인공들은 사각모를 하늘 높이 던지는 전통을 선보이며 정든 표정을 떠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줄기세포 오가노이드와 3D 장기 프린팅 등 우리나라의 최신 바이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과학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3D 장기 프린팅을 이용한 갈비뼈 이식 과정입니다. 육종암 환자의 갈비뼈를 절제, 스캐너로 환부를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간 이식 수술 현장도 옮겨왔습니다.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인체 모형과 도구로 수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이 상설전시관 3관을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공동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와 비슷한 조직을 형성하는 오가노이드 등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미래 의과학의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의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에 선도하는 민간 의료 기업들을 조금 함께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과학 기술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를 또 관람객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관은 이달 말 AI로 배우는 서핑 전시물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7일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피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수조사 없이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시장은 간담회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소통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소방재난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응급의료 상담 건수는 19만 909건으로 하루 평균 52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은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 10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상담 4만 1천여 건, 심정지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가 2만 5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를 2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가정 내 갈등 대처 방법과 분노 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연계 대상은 피해자의 원가정 회복 의지가 강하고 가해자의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50건에 달합니다. 사고 대부분이 노후 선박 관리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서 비롯됐는데요.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입니다. 송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무량장, 정박한 선박 가운데 한 척이 물에 잠겼습니다. 해당 선박은 20톤급 규모로 무량장에 장기간 정박된 용달선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1일 오전 9시 24분. 당시 선 내 승선원은 없었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침수선 주변 오일 펜스와 에어밴드를 설치해 봉쇄하고 유출된 기름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크레인을 투입해 인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관내 해양오염 사고는 46건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14kl. 지난 3년간 상반기만 따져도 평균 20여 건의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북항, 남항, 감천항 등 사고 지역도 다양한데 3건 중 2건은 파손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해경은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사고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절기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깨끗한 해양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노후 선박의 전수조사인데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쯤 연말정산으로 분주할 텐데요.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더 내야 하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비롯해 세금을 덜 내는 팁, 유용한 절세 정보를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송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면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도 80%까지로 2배 확대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한 번에 일찍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모두 내면 약 4.5%를, 6월에 내면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쉬는 건데 이 제도에 참여하면 공용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됩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로페이 20% 페이백 행사도 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가맹점에서 부산은행이나 비플레이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액과 방법은 1인 최대 5만 원까지며 다음 달 29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7일부터 2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 값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는 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쓰던 유아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가정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북구 키즈마켓이 운영 1년을 맡고 있는데요. 물품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이용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 다시 쓰기 행복 키즈마켓입니다. 아이들 옷과 신발이 연령별로 빼곡하고 장난감과 유모차, 한쪽 방을 가득 채운 책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이웃 주민들이 기부한 것들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격표를 채 떼지 않은 5만 원짜리 새 옷이 5,000원에, 수십만 원 하는 유모차는 10,000원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진짜 싸게 팔고 있어서 근데 직접 고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쓰던 물건인 만큼 세탁과 소독, 수선은 필수입니다. 모두 봉사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 키울 때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얘기해 줄게요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래 와가지고 막 사가고 이럴 때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장난감 수리 담당은 어느새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청소를 좀 이렇게 녹이 슬었다든지 이걸 갖다가 조금 닦아주니까 다시 이제 건전지를 끼우니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화명일동 키즈마켓은 지난해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 33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치원과 업체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500명이 넘게 다녀가
여기서 생긴 수익금 1,100만 원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기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어 더 많은 기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커서 사용을 못하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이 물건들이 집에서는 안 쓰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잘 쓰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즈마켓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관련 전시자료 수집을 위해 유물 공개 구입을 추진합니다. 중점 대상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와 근대의 지역 도자기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2월 8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물을 실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이후 2차례의 평가와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상구 사상생활사 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다문화꾸러미 대여 운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문화꾸러미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실물 자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 상자입니다. 인도 꾸러미를 제공받는 사상생활사 박물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시와 함께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